그래서 이게 그 맞선꼴로 있습니다. 낮 동안에 있는 그 현상하고 꿈이 완전 동전의 양면같이 이걸 분리해서 공부하면 이해가 안 돼요. 같이 딱 놓고 보면 밤에 동작하지, 잠자는 동안에, 꿈꾸는 동안에 동작하지 않는 부위를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0분만 집중하시면 꿈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여기 렘은 여기 꿈꾸는 거거든요. 하루에 20분 이상 꿈을 꿔요. 그래서 꿈꿀 때 브레인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꿈은 시작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꿈을 시작하는 포인트가 요거 있는 신경핵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신경핵의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꿈은 스위치처럼 불을 켰다가 끄는 현상 같아요. 꿈은. 네, 수면이 아닙니다.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렘온 스위치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렘온. 예, 좋습니다. 렘온 스위치. 자, 그래서 이걸 뭐냐면 꿈의 스위치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메인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렘온이 되면, 자, 꿈을 꾸는 걸 시작하는데 렘온 스위치는 어디 있느냐 하면, 자, PPT하고 일단 적어 놓으세요. LDT라는 신경핵입니다. 근데 이 신경핵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이게 왕창 분비돼요. 깨어있을 때보다 더 많습니다. 네, 이렇게 표시해요. 네, 일단. 네. 자, 그 다음에 꿈을 스위치 내리는 경우 있어요. 다른 꿈을 꾸기 위해서는 꿈을 스탑하고 다른 꿈을 넘어가고 스위치 켰다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렘 오프 스위치라고 그래요. 네, 렘 오프 스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청반핵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청반핵이라고 합니다. LC핵이라고 그러는데 이 청반핵에서 도대체 무슨 물질이 나와서 꿈에서 깨느냐 하면 바로 노로에피네프린, N이라 적었어요. N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자,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렘 오프가 되면 꿈이 끝나요. 자, 요 꿈이 끝나면 깨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꿈이 끝나면, 그래서 반드시 우리 수면 사이클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반대로 안 갑니다. 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기면증이라 병입니다, 병. 아주 극히 일부 사람이 유전적으로 깨어있다가 곧장 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결혼식에 누가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결혼식에 주례를 쓰는데, 신랑 신부가 둘이서가 딱 있는데, 그 건장한 신랑이 갑자기 푹 주저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 났지, 하객들이. 그러자 한참 후에 이렇게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그 사람이 기면증 환자예요. 그 뭐냐면, 낮 동안에 갑자기 꿈이 어택에 들어와요. 음습에 들어와요. 그러면, 자, 렘 수면이 뭐라 그랬어요? 클러치 푼다 했죠. 따라서 공회전. 자동차 공회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척추로 신경이 이렇게 늘어가고 내가 낮 동안에 서 있는데, 갑자기 꿈을 꾸면 어떻게 되냐? 나 서 있다가 꿈을 꾸면 여기서 클러치가 풀려버려요. 풀려버리면 운동 엔진 명령이 일로 안 늘어가요. 안 늘어가면 이게 푹푹 주저앉아 버려요. 네, 정확하게 낮 동안에 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극히 일부 병적인 사람 내놓고는 반드시 정상인 사람은 요 방향으로밖에 못 가요. 이 방향이 안 돼요. 나도 이걸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나면, 우리의 일주기 사이클에 방향이 있구나 하는 게 이게 진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청반핵은 뭐냐 하면, 요거 적었어요. 청반핵에서 나오는 노르에피네프린은 바로 뭐라 하냐면, 주의 집중, attention을 가져, 주의 집중입니다. 집중력을 주는 게 바로 이 물질입니다. attention이 되는 거예요. 요 물질이 나오면. 네. 자, 그래서 꿈에서 요게, 꿈을 꾼다는 게 야는 스위치가 늘어야지.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꿈을 꿉니다. 첫 번째. 야는 동작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렘온 스위치가 딱 켜지면 이제 꿈이 시작됩니다. 되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꿈이 이 부위가 동작을 합니다. 엄청 동작을 잘해요. 자, 요 부위를 이렇게 적었어요. 선들을 적었어요. 요 부위를 뭐라 적으냐 하면, 꿈의 감독이라 적었어요. 감독. 영화 감독처럼 감독. 꿈은 영화잖아요. 영화 한 편의 영화처럼 되잖아요. 그게 감독이요. 그래서 이 영역이 ACC, 영어로 ACC라고 하고 이걸 전대상회라고 그래요.
대상해. 예. 자, 미리 내가 되풀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용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뒤에 이걸 내일까지 10번 이상 반복을 할 거고 저녁 식사하고 이걸 파워포인트로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따라오시는 게 좋아요. 예. 전 대상에 동작을 해요. 자, 근데 요거는 뭐냐 하면 동작을 하지 않아요. 동작을 하지 않는 게 노르에피네프린하고 5-HT, 이게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이 나오는 게 거의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동작을 하지 않아요.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꿈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이어서 나옵니다. 자, 꿈의 특징을 적어드리겠습니다. 꿈이란 게 도대체 어떤 현상이면, 이게 동작하지 않으니까 꿈에는 네 가지 단절이 일어납니다. 연속이 끊어져요. 그 연속 끊어지는 게 뭐냐면, 꿈에는 장소, 시간, 그 다음에 인물, 등장인물, 그 다음에 행동, 등장인물의 행동. 요 네 개가, 예, 꿈마다 다릅니다. 자, 여기 조금, 요걸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꿈을 일단 하루에 20개 이상 꾼다 그랬잖아요. A랑 꿈, B랑 꿈, C랑 꿈, D랑 꿈. 그러면 요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맥락이 있습니다. 완전히 꿈이 황당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요 개별적, 그러니까 A랑 꿈을 꿀 때는 등장인물이 누가 나왔으면 B랑 꿈은 당연히 다른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의 불연소, 그 다음에 장소의 불연소, 그리고 장소 당연히 여기서 나온 꿈, 여기서는 다 다르게 장소의 불연소, 그 다음에 시간의 불연소. 근데 이건 진짜 황당한 일이에요. 우리 낮에는 안 그렇잖아요. 낮에는 내가 이쪽에 사람 만나면, 대전에서 사람 만나면 대전에서 만나는 거지, 갑자기 서울에서 만나는 일은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꿈에서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전에서 만났다가 5분 후에 다른 꿈 꿀 때는 서울에서 사람 만나고 있는,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장소, 시간,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하는 행동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요거 내가. 근데 우리 낮 동안에 안 그렇잖아요. 낮 동안 누구 만나면 하루 종일 만날 수도 있고 그 사람하고 하는 게 맥락이 계속 하루 종일 연결되잖아요, 사실은. 물론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는데 결론은 이 네 가지 단절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이게 동작하잖아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이 네 가지 이걸 항상 맥락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야가.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정신 분열 현상이 일어나요. 자, 정신 분열 현상의 대표적인 뭐냐면 환각입니다. 환각.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분열적 상태가 일어나는데 환각이 일어납니다. 꿈은 전적으로 환각입니다. 자, 환각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잘 들었어요? 감각이 없는데 지각이 일어나는 걸 환각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환각이 뭡니까? 그냥 낮에 어떤 사람이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헛개비처럼 뭐 보이는 게 환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데 우리가 지각하는 현상을 환각이라고 그래요. 자, 바로 꿈이 그렇지 않습니까? 꿈에 누가 와서 소리 지르나요? 누가 앞에 없잖아요. 없는데도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꿈은 전적으로 환각입니다. 네. 두 번째 뭐냐 하면 작화가 일어나요. 작화. 이 작화적이란 말이 뭐냐 하면 이야기를 지어낸다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작화적인. 그 다음에 꿈에서 또 드러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방향감이 상실돼요. 자, 꿈을 아무거나 한번 해보세요. 꿈에서 노상 뛰어다니는데 뛰는 다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두서 없어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꿈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기술적 정군이 일어나는데 방향감 상실해요. 네. 그 다음에 자, 요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꿈에서 기억 상실이 일어나요. 자, 이제 왜 꿈에서 죽은 사람이 나타나도 사람처럼 대하는지 이해하겠죠? 바로 기억 상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기억하고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단절이 됐는데 왜 내 친구가 꿈에 나타나느냐? 이 문제를 굉장히, 그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헷갈렸던 거예요. 그때, 자, 내 문제를 줄게요. 저는 연구소에서 한 30년 있었어요. 2달 전에 퇴직을 했는데, 연구 30년 있으면 연구소가 꿈에 나타나요. 실험실이. 그 막 우주복 같은 거 입고 반도체 실험을 했거든요. 한 15년 동안. 그러면 저하고 같이 했던 그 박사가 나타나요. 꿈에. 그리고 실험실도 나타나요. 그러면 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그대로 나타난다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꿈을 자주 꾸는데, 그 박사하고 내하고 뭐 한 5, 6년을 같이 실험을 했는 친구니까 자주 등장하는데, 실험실에서 나타났는데 그 친구가 실험실에 나타났으면 실험실에서는 위험하기도 실험만 해야 되는데, 실험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하고 그 친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 친구도 나타나는 건 맞죠. 실험실 나타나는 건 맞죠. 그러니까 내 옛날 기억을 불러왔거니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옛날 기억을 불러온 게 아니고 엄밀히 말씀하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 기억을 범주하고 일반한 의미 기억을 불러온 거야. 그래서 에체마 환자를 거의 100명 이상 과학자가 연구를 했지만 거의 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리얼한 경험을 그대로 꿈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리얼한 경험이 그대로 붙어나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스님들이 만약에 꿈을 꾸면 목탁을 치고 뭐 자선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꿈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원 같으면 하루 일상 중에 가장 많이 직장에서 보낸 시간에 그 꿈이 나타난 것은 드뭅니다. 리얼을 경험하고 관련이 없고 그럼 뭐가 꿈에 나타나느냐 하면 그거에 범주화된 일반 기억, 의미 기억이 나옵니다. 의미 기억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누구한테 그 드라이빙 되느냐 하면 자, 그래서 요 이론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꿈의 감독입니다. 꿈은 드라마하고 감독이 바로 이게 감정의 브레인입니다. 적었어요. 감정. 네. 그래서 그러면 이 꿈의 이 감독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배우들을 캐스팅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꿈에. 그럼 배우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요거 있습니다. 이건 요거 있습니다. 요거 아까도 요거 있었잖아요. 바로 연합시각 영역이 있는 겁니다. 배우들이 요거 있는 거예요. 요 영역입니다. 요 영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연합시각에 우리의 지금까지 봤던 모든 이미지 기억들이 있다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 있던 기억을 불러오는데 자, 구체적으로 이 기억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내가 뭐 50년 이상 기억했던 기억들이 실체가 여기 있다 합시다. 그런데 내가 이어서 배우를 캐스팅해야 되는데 야가 감독이 갖고 있는 정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느낌밖에 없어요. 이번 영화는 공포 영화를 찍어야 되겠다. 이번 영화는 무슨 아주 사막 병치해갖고 아주 탐험하는 걸 찍어야 되겠다. 그거를 야가 결정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가 갖고 있는 정보는 배우들을 자기 그 영화 주제에 맞게끔 불러오는데 이 주제가 전부 다 감정입니다. 그래서 야가 불러오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배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대략 서울의 서초구에 있을 거라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비유하면. 그래서 서초구에 가서 아파트 단지를 간 거예요. 꿈에. 가고 예를 들면 그래서 기억을 그 배우를 찾아내기 위해서 정확한 몇 동 몇 호를 모르니까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고 모든 아파트 문을 다 여는 현상이 꿈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다 튀어나오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드라마.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이 영화 감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영화 감독이 있어요. 근데 낮 동안에 우리가 하면, 낮 동안에는 그러면 영화 감독이 어떻게 해요? 여기 낮 동안에 영화 감독이 야거든요. 낮에는 야가 동작하잖아요. 동작하니까 야를 불러왔잖아요. 정확히 주소로 불러왔죠. 불러오니까 맥락이 맞죠. 여러 군데 기웃거리표에 주소를 하니까. 누가 알죠? 야가 주소를 갖고 있죠. 해마가. 그리고 해마한테 의뢰를 하면 내 40년 전 친구 어디 있는지 불러주는 거예요. 그 낮에는 야가 배우가 그렇게 하는데 낮에는 영화 감독이 야가 아니고 야가 돼요. 야는 쉬고 있어요. 그래서 이 ACC가 영화 감독이 돼갖고 배우를 캐스팅하는데 배우가 있는 아파트 동을 몰라. 번지를 정확히 몰라. 그래서 그 동에 가갖고 모든 아파트 문을 열어갖고 기억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꿈은, 잘 들으세요. 꿈은 생생한 의식입니다. 일단 꿈은 의식입니다. 우리가 낮 동안에 각성 때보다 더 밀도가 높은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낮 동안에는 지금 내가 이런 강의 하는데도 지금은 안 좋은 분 없네. 간혹 하는데 좋은 사람 있잖아요. 낮 동안에도 구멍 뻥뻥 나 있어요. 성성적적한 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낮 동안 대부분 그냥 공상망상하거나 그 다음에 멍한 상태가 우리 브레인에서 가장 많은 상태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꿈에서는 멍한 상태가 없어요. 그래서 꿈같이 생생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또 꿈처럼 생생하다. 그 틀린 말 아니에요. 정확한 말이에요. 이게. 꿈은 유난히 생생한 의식이고 현실은 지독한 꿈이요. 이거 비유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번 강의 10시간 끝나고 나서 이게 진짜라는 걸 느끼면 제가 제대로 전달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꿈은 유난히 생생한 의식이에요. 빈틈이 없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A란 꿈이 있을 때 그 다음 우리 보통 보세요. 요거 A란 꿈을 꾸다가 B란 꿈으로 스위치해요. 그런데 이 간격이 타임 제로예요. 간격이 없어요. 곧장 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내 강의를 하고 있는 중에도 아마 몇몇 분은 딴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딴 생각 하다가 일로 스위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무슨 이야기냐면, 낮 동안의 생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갖고, 이게 생각이 또렷한 게 몇 개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또렷한 생각 막 하다가, 그냥 푹 풀어져갖고 멍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내가 강조를 하면, 그러다가 요것도 주의하는 거야. 그 다음에 멍하게 풀어졌다가 이거 주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독한 꿈이 어떻게 보면. 근데 꿈은 어떠냐 하면요. A라는 꿈을 꾸고 B라는 꿈을 꿀 때 스위치할 때 시간이 거의 없어요. 곧장 스위치가 돼요. 빈틈이 없어요. 자, 따라서 꿈은 빈틈이 없다. 꿈은 빈틈이 없다. 예. 진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꿈은 비비드, 생생한 의식이에요.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꿈속에서 다 알잖아요. 예.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시작하는데, 꿈이라는 게 있는데, 꿈에서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자, 질문. 꿈에 셀프가 있을까요? 자아가 있을까요? 꿈에 나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이거는 꿈을 꼭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자기 꿈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꿈은 해몽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주류과학에서는. 꿈은 말 그대로 개꿈입니다. 꿈을 해몽한다는 말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중얼거리는 걸 의미 있다고 듣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뒤에 계속 설명할게요. 꿈은 해몽의 대상이 아니고, 그 대신 꿈은 뭐냐 하면, 아까도 했지만, 우리 기억하고 관계 있고, 엄청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꿈은 정신분열증 상태를 우리가 매일 밤 통과합니다. 렘수명 때. 바로 전전두엽이 통합 못하는 게 정신분열입니다. 야가시기 때문에 술 취한 상태하고 같아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꿈에서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 거는 뭐냐 하면 감정의 불행이 감독이 돼갖고 감정의 드라마를 상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대표해서 드리면 꿈은 한번 적어보세요. 꿈은 시각적 이미지의 정서적 분출입니다. 자, 따라서 시각적 이미지의 정서적 분출. 예, 바로 이 꿈입니다. 꿈의 내용의 거의 80%는 시각적 이미지예요. 빈틈없는 시각적 이미지인데 그가 정서를 감정을 동반한 분출이 일어나요. 빈틈없이 쏟아져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아세틸콜린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세틸콜린이 이미지와 이미지를 연결해줘요. 근데 이게 보통 때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빈틈없이, 쉼틈없이 이미지를 연결해줘요. 연결해주는데 낮 동안에는 A라는 이미지하고 B라는 이미지가 맥락으로 연결되는데 꿈속에서는 그 맥락을 조절할 야가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맥락이 없어지는 거예요.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맥락이 노컬라이즈 돼요. 요 하나 내에서는 어느 정도 맥락이 있어요. 근데 A라는 꿈하고 B라는 꿈 사이에 맥락이 아예 없어요. 근데 우리 낮 동안에는 아침에 했던 일이나 저녁에 했던 일이나 맥락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 점이 달라요. 그게 나중에 이제 신경회로를 보면 금방 드러나는데. 자, 그 다음에 꿈에서 동작하는 부위 한 가지 더 들으면 이쪽이 동작을 해요. 이걸 이제 하두정엽이라고 합니다. 하두정엽. 인피리오 페리에탈. 하두정엽이 동작을 해요. 이제 빨간 거는 저 동작한 걸로 표시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동작을 하면, 자, 이 빨간 거 동작하면 뭐가 되느냐면, 야는, 다중 감각, 여러 감각을 공간적으로 어소시에이션, 연합을 합니다. 자, 따라서 공간적 연합. 자, 공간적 연합.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꿈에서는 움직임이 굉장하잖아요. 심지어 꿈에서 날잖아요. 나는 꿈 다 꾸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날다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떨어질만 하면 날개를 덧치잖아요. 이게 뭐냐면, 모든 감각을 연결을 해갖고, 연결을 하는데 공간적으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는, 낮 동안에는 불가능한 운동도 꿈에서는 할 수 있어요. 지구상의 어떤 고개사보다 꿈에서 우리의 동작은 더 정교하고 더 놀라워요. 불가능한 동작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간상에서 우리 몸의 위치를 전부 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갖고 감각을 공간적으로 통합시키는 부위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두정엽 동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최근에 나오는데 하두정엽 중에 요거는 오른쪽 하두정엽이 동작을 하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왼쪽 하두정엽은 동작이 약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증거들이. 근데 이거 무슨 차이를 갖고 있냐면 왼쪽 브레인은 대부분 언어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밤에 꿈꾸면 꿈속에 없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속에 촉각 없습니다. 후각 없습니다. 혹시 꿈에서 드라마 꿈 내용 중에 냄새 맡거나 촉각을 느껴본 적 있나요? 꿈에? 그거 두 개 안 돼요. 시각은 엄청나게 넘쳐나는데 촉각하고 후각은 거의 내용이 없습니다. 꿈에. 근데 청각은 어떨까요? 꿈에 말하는 거 나오잖아요. 네. 꿈에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저는 그걸 계속 분석을 하는데,
꿈에 진짜 내가 말을 했을까? 처음에 저도 말을 한 줄 알았죠. 물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불이야, 도둑이야, 이럴 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꿈에서 웅변까지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실제로 아주 다급할 때는 말을 하는데 대부분 친구하고 말하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좀 봤더니 상당한 부분이 아웃스포킹을 한 게 아니고 인너 토킹을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꿈을 꾸고 나서 가장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꿈 그 스토리나 그 내용 그걸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등장인물이 옆에 나타나는데 꿈의 등장인물은 한두 명밖에 몰라요, 사실은. 근데 주변에 몇 명 있어요. 있는데 자들이 누군지 대충 알아요. 엄밀히 말하면 누군지 그게 누구냐고 논리적으로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하세요. 뭐라고 느낀다. 이게 꿈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오른쪽 하두정의 오른쪽 브레인은 주로 이제 그 느낌, 그 다음에 이런 쪽이 많이 관련돼 있어요. 이 오른쪽 하두정에 하는 오른쪽 중에 하나 뭐냐면 언유를 씁니다. 언유. 그래서 꿈에서는 직설적 합법보다는 언유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세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일단 놀라지 않고 아버님 어떤 일이십니까? 야, 전 해구름에 이렇게 호숫가 같은 데서 나타나셔갖고 돌아가신 분이 야야 이렇게 하면 사라지잖아요. 뭐 전설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아니 돌아가신 분이 뭐 꼭 메시지를 전달할 거 있으면 말로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나타나요.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면 반드시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꿈꾸는 나는 알아요. 저 아버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느낌으로 알아요. 아, 아버지가 또 뭐 이야기를 하시려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알잖아요. 돌아가신 조상이 꿈에 나타나면 조심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언어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꿈에서는 상당히 많은 메시지가 언유로 전달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